안녕하세요. 양지 메가스터디 국어과 김창용 선생님입니다. 우선 저희가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최근 수능 국어의 경향이 뭔지에 대해서 짧게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계속 수능 시험마다 매년 반복되는 건 독서 파트의 난이도가 계속 일정 정도의 수준, 고난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바꾸면은 독서 파트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지 못하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악순환은 뭐냐면은 독서에서 어차피 틀릴 것이니 선택 과목과 문학에서 어떻게든 다 맞춰야 된다. 그러다 보면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시간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그 영역에서 만나면 멘탈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그 수능 경향은 국어 파트에서 독서가 가장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독서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어서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적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은 실질적인 변별력을 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난이도가 작년 같은 수능도 매우 쉬웠고, 다만 그렇다고 문학은 경시할 수 없어요. 독서를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잘 풀려면은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시간 관리가 돼야 되죠. 문학은 시간 관리하고 실수를 안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데 문학은 학습량에 비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과목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학습 전략을 세우되 꾸준히 문학 과목과 관련된 학습량, 학습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공통 과목 그 영역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공통 영역이 독서하고 문학이 있는데, 자, 독서 파트의 학습 전략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작년 수능에서 약간의 당혹스러움, 독서가 상대적으로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변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가졌을 당혹감은 뭐냐면은 기출 문제도 몇 년씩 열심히 풀었고, 심지어 EBS 독서도 열심히 했고, 사설 유명한 것들도 많이 풀었는데, 실제 수능 현장에서 느끼는 나의 독서 내공은 그렇게 깊지 않아가지고 법지문이나 그 과학기술 제시문에서 꽤나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독서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올 기간 동안에 다시 수능을 보기 전까지 꼭 키워야 되는 건 자기 머리로 주어진 제시문을 요약해서 중심 내용이 뭔지를 끌어내는 거예요. 개별 문장을 쪼개가지고 어휘 중심으로 읽는 게 아니라 문장 혹은 몇 개의 문장이 모여 이루어진 단락, 그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읽기 훈련인데, 만약에 올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머리로 능동적으로 단락을 요약해서 핵심 정보를 끄집어내는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은 독서 영역의 변화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초기에 하루에 한 세트 독서 한 세트 정도를 정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루에 5세트를 열심히 양치기 하듯이 푸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세트를 하더라도 단락을 자기 머리로 정리해서 결국 이 단락의 핵심 내용은 이거였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 힘만 큰다면은 독서 성적 분명히 변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우리 양지 메가스터디의 국어과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독서를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규 수업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방법론에 따라가지고 1일 1독서, 중요한 건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수업을 듣기 전에 열심히 단락을 읽고 요약해 보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 독서는 절대 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은 변별력을 주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학습 관리를 통해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정에서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우선 EBS 연계율이 50%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계가 돼요. 운문문학 현대시 하나와 고전식 하나 반드시 연계가 되죠. 그 다음에 서사문학에서도 한 개 정도는 연계가 돼요. 그래서 EBS 문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문학은 능동적 감상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소설 한 세트를 누가 가르쳐 준 것을 열심히 받아 적고 그것을 몇 번 반복해서 읽기보다는 역시 예습이 되게 중요하겠죠. 수업 전에
그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끌어내야 돼요. 서사문학이라면 인물관계 내가 정리했는지, 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했는지, 대화 행동에 담긴 심리를 이해했는지,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지에 있는 것들, 근거를 내가 명확히 제시문에서 찾아서 정답을 고르고 있는지, 이런 훈련을 계속 해줘야 돼요. 문학은 성실성에 비례해요. 많은 작품을 많이 감상을 해야 여러분들 성적이 좋아질 겁니다. 시간 관리도 될 거고요. 예, 양지 메가 스터디에서 준비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 수업에서 우리는 독서하고 문학 모두 우선 가장 좋은 재료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규 수업 독서와 정규 수업 문학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정규 수업만으로도 독서든 문학이든 약간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양지 메가 스터디는 선택 과목 수업으로 여러 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선 독서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독서의 핵심은 능동적으로 제시문을 자기 머리로 읽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때 읽는다는 얘기는 언어적 정보를 정리해서 그걸 기반으로 그 단락이나 덩어리에 핵심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본질인 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란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생과 전혀 모르고 있는 학생이 환율과 관련된 경제 제시문을 읽는 속도나 이해도에는 꽤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개념이나 익숙한 단어가 나온다면 그 자체가 독서 현장에서는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 EBS 50% 연계 유지 방침 속에서 독서도 정확하게 내용적으로는 일치되진 않아요. 하지만 관련된 어휘나 소재를 바탕으로 독서 제시문을 출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EBS 독서 활용해 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단 관점을 명확히 세워야 돼요. EBS 독서를 우리가 활용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인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개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혹시나 아는 단어가 나왔다면 저희는 웃으면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한 자신감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경 지식 자체를 쌓는 수업이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역시 낯선 제시문을 읽는 과정의 재료 정도로 저희가 EBS 독서를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양지 메가 스터디는 인문 독서하고 자연 독서 두 가지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인문 독서는 우선은 EBS 교재에 있는 인문과 사회 제시문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인문이 동양 철학이나 동양 역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서양 철학이나 서양 예술과 관련된 제재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EBS 재료 중에서 서양 철학이나 서양의 예술론, 예술과 관련된 것들 중점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제재 같은 경우도 매년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경제였으면 다음엔 법, 그 다음엔 경제. 근데 작년에 법이 나왔었죠. 위약금. 그래서 아마 올해는 경제가 될 거고 그런 관점에서 EBS 제시문에 있는 경제 제시문들 폭넓게 다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개념들 충분히 우리가 익숙해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경제에 대한 울렁증이 있거나 그 인문 철학, 특히나 서양 철학에서 인식론 이런 게 나왔을 때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제재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문 독서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 독서는 문과든 이과든 공통적으로 과학기술은 항상 어렵게 다가와요. 수능 현장에서. 그 이유는 정보량이 많은 듯이 느껴지고 작년에 기초 대사량 제시문도 그렇죠. 정보량도 좀 많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단락 구조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충분히 그 어휘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라면은 그 제시문을 접근하는데 약간의 자신감은 있었겠죠. 그래서 EBS 과학기술 제재를 중심으로 작년에 과학이 출제됐으니까 아마 기술이겠죠 올해는. 그래서 기술 제재를 중점적으로 꼽아가지고 수업하게 될 겁니다. 역시 이 자연 독서도 여러분들이 들어둔다면 충분히 독서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문학인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문학 EBS 연계율이 50% 유지가 지금 정책인데 50%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수능을 봤을 때 현대시하나 고전시가 하나 소설 하나는 EBS 연계가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배웠던 작품을 수능 현장에서 만난다면 그거보다 더 반가운 건 없죠. 천군만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BS 수특에 있는 걸 먼저 시작해가지고 수특에서 운문문학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강독을 해둬야 돼요. 그것을 혼자 할 수 있는 학생도 있고 혼자 하기 버거운 학생도 있죠. 그래서 문학 선택 수업은 EBS 운문문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사문학까지 그 다음에 수필까지 EBS에 있는 작품들을 충분히 아주 친절하게 강독하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보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고전시가 하는 거 버겁다. 그럼 여러분 들으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주 효율적으로 EBS 문학을 정리할 수 있는 수업이 문학 선택 수업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3가지 최근 수능 경향이 어떤지 준비해야 될 게 중점적으로 준비할 게 뭔지, 그다음에 2번째는 공통 과목의 학습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율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선택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쉽지 않은 선택을 하셨고 고생들을 하시게 될 건데 여러분들의 수험생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